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0만 포항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죽도중앙영학 출신의 김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북구 중앙동 일원의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알리고 포항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산천 생태복원 사업은 총 424억 원을 들여 도심 목계 하천 약 900m를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2023년 8월 완공 예정이었는 공사는 2년 이상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 롯데백화점 사거리 교량 설치로 통행 제한이 시작되며 여름철 장마와 겹칠 경우 교통 혼잡 및 공사 연장 가능성도 높아 해제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열린 제321회 임시회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상반기에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을 마무리하여 시민들께 숲길과 물길이 일상에서 함께하는 도시 환경을 선보이고 4대 하천으로 확대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시장님, 당초에 계획되었던 2023년 8월 완공이 2년 이상 지연된 궁극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 관련해서 제가 지역 주민들 또 시민들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학산천 생태하천은 우리가 동빈 운하 복원한 이후에 두 번째 지금 복원하는 사업인데 정말 저걸 잘 해서 우리 다른 사업들도 탄력을 받아서 그야말로 수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공사 설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직을 했습니다만은 막상 착공을 하고 보니까 변명 같지만은 거기에 각종 우리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공사장에 그 각종 관로, 그러니까 상하수 관로, 가스 관로, 그다음에 또 전선, 가로수 이런 것들이 원래 도면하고 다르게 어떤 거는 인도에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차도에 돼 있고, 차도에 돼 있는 게 인도에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다르고, 또 교각도 그 짧은 구간이지만 한 7개나 되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굉장히 난공사 부분이 많다는 점을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원래 공사 계획은 이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 특히 상가 영업 문제, 이런 문제 등을 고려를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공기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져서 저 자신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지역 주민들한테 참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송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약속을 못 지켜서 계속 지금 현장 확인 또 사업 독려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그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3, 제4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3월에 진행된 제258회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확인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당초 2020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어 실제로는 2021년 2월에 착공하였고 준공 시점도 2023년 7월로 또 변경됐습니다. 이후에도 공사업체가 공규를 못 맞추고 시에서는 1차부터 5차까지 연장을 반복하며 결국 2024년 말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 포항시에서는 올해 5월까지 연장을 해주었고 6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8월 이후로 또 미뤄졌습니다. 현재 공사 연장으로 인한 피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토형로가 무위 확보되어 위험한 보행자 사진입니다. 다음, 교통정체로 인한 통학하는 학생들의 위험한 모습입니다. 다음, 보행로가 좁아 또 위험한 모습이죠. 그 다음, 포항중학교 맞은편은 보행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상당하게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현수막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시장님? 네, 봤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공사 연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제까지 이 공사를 완공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실무진들, 부서장들을 불러놓고 언제까지 공사 끝낼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뭐 8월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현장 가봤을 때는 8월달에 안 끝내 못 끝낸다. 에? 10월달 끝낼 수 있느냐? 10월달도 못 끝낸다. 연말까지 끝내라 확실하게. 연말까지 못 끝내면은 책임져라. 완벽하게 끝내라. 이렇게 지금 계속 동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송구한 그런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또 이제 지역 주민들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 또 감안해 가지고 또 다 수용해서 네. 어떤 것은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일정이 또 예상할 수 없는 만큼 늘어지고 이런데 또 지금은 또 장막이지 않습니까? 장막이니까 진행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막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 완공해서 시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 번호엔 또 매일 아침 그 일대를 일부러 돌아서 갑니다. 일부러 돌아서 지역구로 가고 의회도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예, 우리 포항시는 향후 학산천 일대의 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혹시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실행 전략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것을 복원을 해놓으면은 예. 전체적인 그 확산 효과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철길 숲을 복원을 하면서 부가적인 그런 공사를 몇 가지 더 진행하고 나니까 민간 자체적으로 어떤 도시재생 효과가 확 나타났거든요. 저기 학산천 같은 경우에는 수생태계 보전까지 함께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조그마한 곤돌라 배까지 우리 이 백화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복원이 되고 준공이 되는 대로 각종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또는 어떤 사람들 관광객이나 이런 것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간에 영업을 많이 못해서 손해를 입은 그런 점포들의 입장, 지역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상쇄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계획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포항시에서는 이제 2023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포항유고 앞 그 교량을 보행장 인도교로 변경하면 차량 통행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차량용 교량으로 유지하면서 공사비가 3억 5천만 원 과다하게 책정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어 2025년도에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재차 지적을 받았으며 당시 공기 연장 사유가 이전 감사에서 지적된 사유와 중복되었고 설계 도면에 명시된 거푸집과 실제 시공된 거푸집의 형태가 상이한 문제점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 및 2025년 연이어 지적된 감사 결과에 대해 포항시는 각각 어떤 개선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해당 감사를 실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포항시는 이와 관련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정부 합동감사 시에 우리가 차도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 담당자 맞아요? 차도로?
차도로 돼 있는 거를 네. 그 감사원 감사가 여기 뭐 차도로까지 할 필요가 있노? 돈을 절약해 가지고 인도로 하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중단하고 다시 인도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다시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인도와 차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감사원 감사가 뭐 정부 감사지만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KTX역 같은 경우에 원래 지금보다 훨씬 더 좀 큰 그걸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저것을 확 줄였습니다. 확 줄인 결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지금 더 늘려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감사원 감사가 너무나 단견 5년, 10년만 바라보면 20년, 30년, 50년 바라보면은 우리 여기 환승역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2배 정도로 크고 주차장도 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단기로 보고 줄여라 이래서 줄인 결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저희들도 뭐 100%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감사원 감사도 제가 봤을 때는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행안부 정부 합동감사도 적절치 내용이 꼭 적절했다고만 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 의견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반영시키면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원도 알기로는 행안부 감사를 만약 지적을 받았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의 제기를 제가 볼 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뭐 그건 확인해가지고 그건 말씀드릴 수 있도록 따로 해주시고 2023년 그 정부 합동감사 지적을 반영하여 24년도 4월 20일 해당 교량은 차도에서 인도교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변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시의회는 물론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제기된 이후에야 25년도 3월에 2차례 주민 설명회를 뒤늦게 개최했습니다. 예. 시임한테는 뭐 보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걸 내가 질책을 해본 결과 거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수가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가 돼야 그 공청회를 거친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몇 명만 하고 했다. 그럼 다 거쳤다.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내가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직원들의 미숙한 처리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항요고 사거리 교량의 현재 공사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설계 변경 결정 과정에서 시의 및 인구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우리가 담당 부서장이 우리 김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시장님도 첫 발언에서 이 포항시 공사 기간이 연장된 주요 사유로 전신주, 가스, 상하수도, 관로 이슬 등 매설물이 다수 발견됐다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사 도중에 매설물이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총 공기가 2년 이상 연장되는 것은 이게 일반 시민들도 좀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는 애초에 사업 착수 전에 사업 부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고 공사 착공, 공사 부지 지하를 포함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아닌가 저렇게 판단이 되고 사업 공사 전에 공사 부지 지하 매설물 및 기반 시설에 대해 어떤 조사와 사전 검토 절차가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우리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예. 이 사업 그 기간을 공기를 계산할 때 그렇죠. 이거 설계에 이거 하면 얼마 걸리고 이거 뭐 얼마 걸리고 다 나올 거 아니냐. 그럼 그게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게 배 이상 차이가 나노?
돌머리가 어떻게 된 거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답변인 적선 그 사업 공기를 잡을 때 꼭 그것까지 치밀하게 완벽하게 해서 공기를 잡는 것은 아니다. 개괄적으로 해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개괄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그 내용을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공사 그걸 잡을 수가 있고 공기도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변소를 저한테 하는데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시장님께서 따로 부사님 통해서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십사 요청을 좀 드립니다. 자, 또한 또 우리 포항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책임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을 하고 장기화된 공사 지연에 대한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지에 대한 그 입장도 조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업체하고 예. 그다음에 동의하는 부서하고 뭐 모두 다 관계가 있겠지만은 그게 꼭 뭐 어디에 책임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만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공사가 완벽하게 돼야 되고 좀 애로사항이 있거나 기간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돼야 되고 그 이 공사 한 이후에 다시 보수 공사를 한다든지 두불일 세불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시와 함께 그렇게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장 이걸 두고 뭐 어디 책임이라는 이렇게 규정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부분도 뭐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답변 알겠습니다. 일단 그 공사 지연이 이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에 또 유사한 사례가 또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뭐 중요한 또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추진될 뭐 양학천이나 뭐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 사업에도 뭐 주민들로부터 뭐 행정에 대한 신뢰를 또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시설적에 대한 인사 반영 이런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은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과 성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지연시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주 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그 참 이런 이 장기화된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께 우리 또 포항시는 이 행정으로 다시 이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 우리 공사 연장으로 해서 우리 주변 상권하고 또 인근 주민들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근 상인들은 권리금을 포기하고 뭐 빚을 따는 채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인근 상인들뿐만 아니라 학산천 공사로 인해 강제주의를 해야 했던 거주민들 그리고 포항중학교, 포항여고 등 하교 학생들 나아가 롯데백화점을 방문한 시민들까지 다양한 계층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포항시는 이러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보상 대책을 혹시 수립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계층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 저런 피해 다 생기도록 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사를 앞으로 좀 더 땡기는 진행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 노력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무슨 보상을 구체적으로 해드리려고 해도 이게 공익적 목적의 행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사례가 있거나 이러면은 뭐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또 나중에 이것이 다 됐을 때는 철길 숲의 여러 가지 건물이나 또 토지 소유자들이 받은 이익처럼 반사적 이익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좋은 쪽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학산천 생태안전 보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부터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예. 영일대에서 우연 사거리 구간은 출퇴근 차량과 포항여고, 포항중학교, 통학 차량, 인근 학원 수요, 기존 아파트 단지에 더해서 한신도요 1,455세대의 입주가 예정되면서 포항여고 앞 삼거리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자, 보건 사업으로 기존 4차선 도로 일부가 하천 구간으로 전환돼 2차선만 남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부터 포항시 의회에서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추가 확보 및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포항시에서는 관련 사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현재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조성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천이 준공되더라도 현재보다 주차 그렇죠. 대수가 주차장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줄거나 이렇지는 않는 걸로 통계상으로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보건이 되다 보면은 그게 관광객들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해서 가외적인 주차 수요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 봐가면서 또는 준공 전으로 해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유지를 임대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사설 주차장을 뭐 임시 주차장으로 우리가 시가 좀 빌려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주차, 특히 상권에 주차로 인한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하고 그 방면을 대책을 수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4년 7월에 포항시는 인사를 통해 학산천 보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산천 보건 추진단 TF팀을 신설하고 5급 사공을 배치하는 등 공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현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에 띄는 성과는 전무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까지 완전히 잃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4대 도시마천 보건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진행 상황의 연도별 성과 지표를 살펴보면 학산천의 공정률이 2024년 준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과 달리 도시마천 보건사업 관련 공약사항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안타까운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계획 중인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 등 추가적인 생태하천 보건사업 역시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 현 시점에서 과연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됐을지 깊은 우려에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월에는 부디 학산천 공사가 차질없이 완료되어서 더 이상의 시민 불평과 행정적 낭비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리 시민들께 드리고 예. 그 의원님 8월이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은 8월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 말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연말까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혹시 지역민하고 소통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김상일 의원님 또 안병국 의원님 우리 전재영 의원님도 맞죠? 전주영 의원님도 하실 때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 주자 이렇게 같이 좀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까지는 하여튼 제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방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 여름 지금 폭우 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준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이죠. 폭우로 인한 재난이 생기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일 먼저 기준으로 삼으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공이다. 일단 첫 번째 재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인명 재산 피해가 절대 생기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준공식을 최대한 땡겨라. 지금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기 단축도 맞지만은 뭐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예, 하여튼 예,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자리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포항시의 내국인 인구는 49만 9,854명으로 5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이를 회복하지 못한 채
2025년 5월 기준 49만 140명으로 3년 사이 9,714명, 감소율이 1.94%입니다. 이는 2019년 6월 당시 인구가 50만 8,537명에서 22년 6월까지 8,683명, 이건 감소율이 또 1.71%입니다. 줄어든 것과 비교해 볼 때 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산율 저하, 경기 침체, 2017년 지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은 이러한 흐름이 불가피하더라도 그동안 포항시가 추진해온 인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현재 우리 포항시 인구 감소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인구 정책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19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되어서 자연 감소분만 6년간 6,537명에 달하며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우리 시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교육, 의료,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생활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2020년을 기점으로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포항시도 이러한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사회적 감소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나름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충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시는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발판 삼아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마이스 산업과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통한 인구 정대를 꾀하였으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린웨이 프로젝트라든가 포스코 의대 신설 추진, 법정 문화도시 등 쾌적한 도심 환경 및 풍경 높은 도시 기반 확대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정책을 바라보면 365일 24시간 소아응급센터, 24시 보육 지원, 시간제 긴급 보육 서비스 등 지속적인 출산 양육 분야 지원과 청년 징검다리 주택 조성 사업, 신혼부부 월세 지원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갑게도 그 결과 2024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하였으며 사회적 인구 유입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우리 시 출생아 수는 2,243명으로 전년 대비 141명 증가하였으며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 잠정치에 따르면 2024년 포항시 합계 출산율은 0.94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 경북 평균 0.9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심의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 역시 늘고 있습니다. 25세부터 54세까지의 인구가 순유입되었고 그 자녀 세대인 0세부터 14세 유입도 함께 증가하여 직전년도 대비 185명의 사회적 이동에 따른 인구 순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인구 감소율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포항의 지역적 특색에 맞춰 청년, 정주 여건,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구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은 과거 우리 포항시에서 추진한 인구 정책을 살펴보면 주소 이전 지원금 지급, 인구 정책 포럼 개최 등이 진행되었고 2025년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출산 축하 박스 지원 등으로 매년 좀 소극적이고 단편성의 일회성 어떤 이런 정책에 그치지 않고 이 통계 수치가 보일 수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인구 유입 및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런 정책이 타 지역의 인구를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가 35세 이상 산모 의료 지원, 출산 축하 박스 지원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획기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온다기보다는 이게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이러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하니까 그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사회적 인구 유치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고, 반면 우리 화면에도 보신 바와 같이 글로벌 기업 혁신 파크 조성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이 현실화될 때는 뚜렷한 인구 성장,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란 이 단기적인 그 개별적인 정책도 추진해야 되고, 인구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수 있는 그랜드 플랜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 포항시는 현재 이제 구 도심을 제외한 내각 지역의 이제 아파트 단지와 공단의 기업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초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장량동의 경우 2009년 5월 기준 34,925명에서 2014년 5월 64,673명으로 28,748명이 증가했으며, 현재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흥해 지역은 2020년 5월 46,637명에서 2025년 5월에는 58,545명으로 17,908명이 증가했고, 향후 이제 7만 명 이상이 인구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구도심 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과 2025년 5월 인구를 비교해 보면 죽도동은 1,624명 감소해서 8.1% 감소했고, 중앙동은 2,435명 15.3% 감소했습니다. 상대동은 2,653명 감소해서 10.5%, 해도동은 1,905명 감소해서 10.8% 감소했고, 송도동은 1,682명 13.2% 감소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구도심 인구 유출에 대한 원인을 포항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 지역에 대한 인구 정책 방향의 변화나 맞춤형 전략 수립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과거 포항시는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산업단지의 배후 지역인 기존 시가지는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통해 주거지역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등 신흥공단이 기존 시각지 외곽에 조성되며, 그 배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외곽에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인구의 총체적 인원수가 늘지 않는 이상은 지역에서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면 구도심에서 신지역으로서의 인구 유입은 현실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그에 대한 고민으로 새날에 나오셔서 이 대담 프로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청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가지시는 이 구도심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존 시가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거 환경의 노후화와 기반 시설의 낙후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의 외곽 유출이 빈번히 발생하며 도심의 쇠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도심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도심을 어쨌든 새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포항시 나름대로 이 문화와 즐길 거리가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을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빈지, 빈건축물 정비 및 활용, 재건축, 재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 문화예술 창작지구 꿈틀로는 다양한 예술 창작 활동과 시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도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구중앙초 부지를 활용한 문화예술 팩토리 조성, 청년 창업 플랫폼 구축 등으로 시민 누구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방치된 빈집, 빈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구도심에 청년 창업 거점 및 공유 오피스와 신산업 인력 양성 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 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400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이와 별도로 현재 LH와 경북개발공사에서 151호를 공급하여 정주 인구를 늘려가고 있으며 죽도 4구역 외 19개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후화된 주거 인프라를 정비해 나갈 얘기입니다. 더불어 포석구에서 약 800실 규모의 기숙사를 도심으로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공 부분의 이 노력만으로는 저희들이 이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전국 지역을 들여다보면 이 공공 부분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리단길이라든가 경주 항리단길과 같이 어떤 민간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발표한 것들이 주로 인프라를 개선해주는 측면에서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한 민간 부분에서도 이 토지 소유자라든가 건물 소유주 분들의 전향적인 접근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부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좀 정책적으로 조금 옆으로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부시장님께서는 그 신흥산업단지 및 외곽 주거단지 개발로 인한 중심 시가지의 주거환경이 점차 노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예. 그 본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포항시의 도시계획 및 신도시 개발 정책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결과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부시장 견해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실적으로 구도심이 현재 황폐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후 앞으로 도시 개발 계획을 할 때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인구 윤출 문제의 해결책으로 아까 또 도시재생 유들 사업 예. 그걸 언급하셨는데 이게 그러나 이제 과거에 추진되었던 우리 중앙동 저희 지역구고 그다음 송도동 도시재생 사업하고 현재 진행 중인 빈집 정비형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는 이 사실상 이게 좀 이래 평가를 하자면 조금 이게 실질적으로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점은 제가 봤을 땐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발적으로 이제 또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이 과연 구도심의 인구 유출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이제 부시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그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진행할 앞으로 지금 당장 제가 오전에도 저 송도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입히고 도시 활성화를 하는 것은 또 다음 단계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접근 방법을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접근 방법을 좋은 방향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현재 이 구도심 지역은 접근성이 이제 매우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들이 또 쉽게 이제 찾아가는 공간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구도심에 가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만은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어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울러 이 구도심 재정비를 우리 시의 핵심 정책으로 설정해서 추진할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리고 이에 대한 이제 부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중앙동의 중앙우체국은 과거 우리 동해안 지역에 고향을 둔 모든 사람들의 이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추억들이 단순히 추억이 아니고 새로 이 중앙동이라든가 용동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트램이라든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트램이라든가 또한 도시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을 통해서 구도심이
과거의 추억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인구 유입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답변 고맙습니다. 자, 인구 정책의 이제 다음은 인구 정책의 핵심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 확보하는 데 있죠.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포항시의 청년 인구는 16만 7,276명으로 전체 인구의 32.19%를 차지했으나 2024년에는 12만 3,730명으로 전체 인구의 25.17%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는 포항시가 청년층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표일 수도 있겠죠. 네. 자, 포항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투자 입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표적인 유치 사례는 무엇이고 향후 이러한 현장 중심의 유치 전략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지역의 인구 구조에서 지역의 인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별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또 그들이 충분히 요즘은 일자리만 가지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교육, 문화, 환경과 같은 이러한 이 정주 여건의 개선, 우리 시는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의 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여건 분야는 우리가 다른 지역의 모두의 예가 되고 있는 그린웨이 철도 개선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시간 내에 어디에서나 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한 관광 산업의 활성화, 이 해변 지역의 정비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청년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산업들이 이 중대 장후 산업으로 철강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 소프트웨어 산업에 익숙한 서비스 산업에 익숙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자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미국의 러스트벨트와 같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발맞춰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산업이라든가 이 바이오 산업, 수소 산업과 같이 소위 이제 젊은 신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포엑스를 통한 마이스 산업 이것은 특히 젊은 신세대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이런 분야로 우리 지역의 산업 구조가 변경되면 아마 이러한 인구 유출이 그래도 이 수도권의 워낙 이거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서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투자 유치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도든 전국적이든 우리가 이 에코프로 유치는 이 어느 지역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직접 투자의 이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뿐만 우리가 이 직접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회 우리 모두 협조를 통해서 에코프로를 유치했었고 그 밖에도 포스코 퓨체엠이라든가 에너지 머티리얼스 유로메카 그래핀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한 것은 나름대로 현재의 어려운 비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이 성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더불어 우리 포항시가 제가 볼 때는 또 2024년 한 해 동안 총 54건의 이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예. 총 사업비가 6,225억 원을 확보했고 이중 시비가 이제 1,84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3년 공모 사업에 투입된 시비 738억 원에 비해 무려 24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게 부서 간 경쟁적으로 추진된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의 어떤 실질적 성과가 있는지는 여전히 조금 의문으로 남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민선 3기 총 11년의 기간 동안 공모 사업으로 인한 기업 유치 실적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러한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면은 앞으로 공모 사업의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함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이 준비 과정이 있고요. 그게 이제 선정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그 국가 사업이 투자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는 데는 타임렉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2차 전지 특화단지라든가 바이오 특화단지, 수도 특화단지 등에 대한 지금 당장의 효과가 아닌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포항제철이 처음 들어섰을 때도 단순히 포항제철이 처음에 68년도에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단순히 나타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건설 효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 정착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었고 포항의 포항의 거의 전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자면 거기에는 시차적 측면들이 고려. 당장 우리가 어떤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국책사업,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것이 그것이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나는 거는 그거는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 시기를 좀 어떤 좀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예. 이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예. 저희는 뭐 그래도 의회에 있으니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바입니다만은 시민들도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시기를 조금은 당길 수 있는 방은 없나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예. 보면 고민을 저희들도 하시라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의회라든가 그래서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공모 사업이 되면 그만큼 또 우리 지방비의 부담이 늘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왜 빨리 이게 우리한테 체감되지 않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주민들이 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당기도록 하겠고 앞으로 공모 사업을 설계할 때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잘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포항 테크노파크를 통해 이제 우리 다수의 기업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화나 고용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공모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시장님은 자리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자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죽도시장 동빙교는 죽도동 556-198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는 길이 27m, 너비 20m 규모로 1990년에 준공된 노후교라입니다. 특히 공사 지역은 외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인 포항수협 죽도 위판장 바로 맞은편에서 진행되고 있어 인근 상인과 외진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5일 포항수협 죽도 판장 앞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일부 도로가 패이고 갈라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기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는 긴급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인근 주민 및 상인들과의 주민선명을 거쳐 2024년 10월이 돼서야 시공사가 선정되고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6년 2월에 완료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죽도시장 동빙교 개최 공사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공사 완료 예정에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빙교 그 개최 공사는 그 2024년 그 10월 그 공사 착공 이후에 그 시공사에서 당초 설계에 대한 그 검토하던 중에 그 협소한 공사 그 현장 여건과 도로 전면 통제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 그 기초 강간팔 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대형 장비 그 항타기 등 그 전도 위험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 특히 그 항탁이 그 조립이라든지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부족했고 또 특히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항탁이 그 리더기 사용 시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저 기초공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지하 몇설 차직 관로의 그 상태가 공사 영향 여부에 그 미치는 그 확인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은 2025년 26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요. 실시 설계 용역이 이제 이게 2023년 9월에 이게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은 2024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선정까지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실시 설계는 2003년도 9월에 그 시작했고 한 설계 과정이 한 1년 정도 그 소요됐습니다. 이 공법 자체가 기존의 그 도로 자체가 여건상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본부장님께서는 당초 이게 원래 그 PSC 합성 거도교 설치를 계획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했죠. 그러나 2024년 8월 집안 침하 민원이 제기된 이후 착공까지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도로 통제가 지속되며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공사 예측에 실패하여 다시금 설계 변경과 공사 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러한 예측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앞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 안전상 문제로 관광 파일을 설치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지리적 그 특성과 공사 기간을 그 최소한 방안으로 필요하고, 또 특히 또 우리 상부 슬라브 구조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기둥이 이거 알고 보니까 저 PHC 파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사용 검토를 그 실시한 결과 기존 그 PHC 파일을 활용이 가능하고 일부 기초를 보강하면은 활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그 시공이 용이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그 현장 탓을 그 안거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죽도시장 일대의 집안 침하는 인근 상인들과 포항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초래한 중대한 사안으로 혹시 뭐 예비비 투입의 어떤 충분한 사유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이 지연된 배경에는 예산 수립 및 관련 부서 간 협의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그 지연 사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공사 그 23년도 그 8월 그 침하 이후에 지금 특별하게 지연 사유는 없었고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예산 확보는 절차적으로 따랐고 사실상 이제 착공 이후에 사업이 조금 좀 중지되어서 좀 연장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죽도시장 동빙교 개최 공사의 최우선 목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그러나 반복된 지연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과 방문객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민 피해를 최소화를 넘어서서 설계 변경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의회 및 주민과의 소통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설계 변경 사유는 저희들이 상부공 슬라브를 이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그 콘크리트 기둥이 PHC 파일로 확인됨에 따라 재이용 사용 가능하고 또 사비 자체가 어느 정도 재사용함으로써 해서 한 10% 정도 줄일 수 있는 그 여건도 됩니다. 그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그 공사 과정에서는 이제 주민들과 소통 과정에서는 착공 전에 그 주민들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도 그 상인 단체와 그 지역구 의원들 대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공사 진행 상황과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인의 대표들과 수시로 이제 공유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변 상인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죽도시장 동빙교 개최 공사는 학산천 사례와 마찬가지로 차집 관로와의
와의 간섭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사전 조사가 부실했던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포항시는 매번 공사를 추진할 때마다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복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 단순한 절차적 미비를 넘어서 시민의 불편과 지역 상권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행정적 문제로 포항시는 이러한 반복적 실책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법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행정은 단순한 절차나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소통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공감하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